안녕하세요. 돌쇠뉴스 시작합니다. 28일 프레지던트에 올라온 칼럼인데요. 제목은 일본 기업들 가져가서 상담만, 두바이 경영자들 한국이 더 수월입니다. 경제면 접속 랭킹에 올랐군요. 전직 외교관이 세계의 비즈니스 현장에서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 다른지 경험을 바탕으로 자세히 다룬 칼럼인데요. 일본이 왜 쇠퇴의 길을 걷게 됐는지 잘 설명하고 있군요. 누리꾼들이 반응이 폭발 중인데요. 뭐라고들 하는지 함께 보실까요? 통 크신 구독, 좋아요. 한중일 기업은 해외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가? 전 한국총괄공사 미치카미 씨는 두바이 경영자들이 말하길 일본 비즈니스는 답답하고 타겟이 작다. 한국이나 중국이 더 수월하다는데 이런 현실을 일본 사업가들이 너무 모른다고 한다. 일본 기업은 이제 우리의 경쟁자가 아니다. 비즈니스에서 한국이 일본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싶다. 8년 전쯤 삼성, LG라는 양대 재벌 총수들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다. 부하 임원들은 일본 기업이 더 이상 자신들의 경쟁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나는 언제나 그 오만함을 훈계합니다. 일본 기업은 지금도 저력이 있다. 10년 앞을 내다보는 기술 개발은 한국에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의 정황상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은 한국 엘리트층의 넓은 범위라는 걸 알 수 있었다. 한국 비즈니스의 강도는 일본에도 잘 알려져 있다. 적극적인 해외 개척과 현지화, 톱다운의 신속한 경영 판단, 치열한 사내 경쟁, 장사가 되는 것을 만드는 기획력과 시장 조사, 만남의 자리에서도 세계 각지의 투자 안건을 잘 이해하고 가장 고민하는 것은 총수 자신임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은 동남아시아나 유럽, 중남미, 아프리카의 국정을 일반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었다. 상기 총수 중 한 명은 일본의 10년 앞을 보는 기술력 칭찬에 이어 하지만 10년 후의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미국도 일본도 모릅니다. 기술력은 중요하지만요 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싶다. 즉 기술은 중요하지만 그것은 비즈니스의 여러 기둥 중 하나다. 일본은 기술에는 비교적 강하지만 큰 전략 판단과 속도, 해외 진입과 요구 파악이 약하다. 유연하고 대담한 조직 개혁도 없다. 자신들이 머리와 발을 더 쓰고 있다고. 성과가 없으면 너는 돌아갈 자리가 없을지도 몰라.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나는 1999년 삼성종합연수원에 초청돼 세계 각국에 파견되는 30대 초반을 중심으로 100명 가까운 사람들 앞에서 강의를 했었다. 계단형 강의장엔 뭐든 마음대로 바꿔라. 비즈니스 기법이든 전례든 어쨌든 성과를 내라. 성과가 없으면 너는 돌아갈 자리가 없을지도 모른다. 라는 글귀가 걸려 있었다. 좌석마다 컴퓨터가 내장되어 내가 단상으로 향함과 동시에 일제히 소리 없이 컴퓨터가 튀어나와 노트와 펜이 아닌 컴퓨터로 메모를 하고 있었다. 23년 전의 일이다. 미래 영화 같아서 내 눈은 휘둥그레졌다. 일본의 비즈니스맨에게 물으니 일본의 어느 대기업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한다. 2013년에도 초청되었는데 이번에는 일본인들을 상대로 이야기를 했다. 삼성이 그 기술을 높이 평가해 인수한 일본의 중소기업 직원들로 순박하고 얌전한 분들이었다. 나는 그들을 향해 말했다. 상대가 일본어를 잘하는 사람이라도 자신을 알아봐 줄 거라 생각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의견이나 요청은 입 밖에 내서 말해야 해요. 삼성이 인수해 기술은 남았다고는 하지만 일본인으로서 복잡한 생각이 들었다. 제품 질이 높아도 꾸준한 영업 노력을 모르는 일본 기업. 제3국의 시점에서 한일 비즈니스를 비교해보자. 두바이에서 총영사로 근무했을 때의 일이다. 비즈니스 면에서 관공서나 유력 기업으로부터 자주 쓴소리가 나왔다. 한 관공서 담당자는 말한다. 일본 기업들은 제품에 자신이 너무 많은지 마케팅을 하지 않습니다. 내게 영미, 불독, 한중 기업들이 몰려와 영업이나 잡담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친해지고 나도 정보를 얻죠. 하지만 일본 기업은 한 번도 안 옵니다. 입찰할 때 1000페이지나 되는 서류를 쾅 하고 내려놓고는 끝입니다.
평소의 꾸준한 영업 노력을 일본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두바이의 한 경제계 거물의 말도 들어보자. 일본은 새로운 것을 이쪽에서 제안하면 귀찮은 표정을 짓습니다. 한국, 중국은 새로운 이야기를 반깁니다. 두바이에 상담하러 오는 사람의 지위가 일본은 과장, 한국은 총수나 간부가 옵니다. 오래전부터 그래요. 옛날 같으면 그래도 일본의 손을 들어줬겠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일본은 가져가 연구해 보겠다고만 할 뿐 이쪽과는 페이스가 맞지 않습니다. 출장을 가면 일본은 신경질적으로 체크해 옵니다. 일본의 비즈니스는 거북하고 타겟이 작습니다. 아랍의 기질에 맞는 곳은 한국이고 우선 멀리서 자주 와주고 함께 놀며 의기투합한 뒤 체크해 옵니다. 중국은 우정도 비즈니스 모델도 없지만 지갑이 커 챙길 것은 확실히 챙깁니다. 민관을 막론하고 수장의 리더십이 부족하고 현장에 맡기지 못하는 체질이 아닐까요? 수장은 결정하는 데 있어 자신이 없으니 위원회나 검토회의를 구성해 이를 토대로 결정하겠다고 하고 현장에선 본부에 보고만 하고 판단을 기다립니다. 결국은 결정까지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도시바 등 토비 판단에서 실수한 예도 있다며 반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선 나쁜 예보다 잘 맞는 예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전직 외교관들의 책이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현장의 이야기를 전해도 본청이나 정권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군요. 총수의 문제뿐만 아니라 직무와 권한의 관계도 있습니다. 일본 기업은 임원급도 자신의 권한과 책임만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적고 특히 자본을 수반하는 것에는 기관 결정이 필요한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본사에 가져가서 기한하고 돌려보며 회의를 거쳐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책임도 모호해지고 만약 잘 안 되더라도 의사결정 주체가 개인이 아니라 기관이 되기 때문에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반성도 하지 않습니다.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는 안도감은 있겠지만 유연성이 없기 때문에 임금 격차도 작아집니다. 고도 성장기엔 성공했지만 사회의 변화, 구체적으로는 단기의 혁신적인 변화를 따라갈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특히 금융, IT 영역이 그렇고 자동차와 같이 계열성이 있는 기술의 축적으로 성과가 나오는 것 이외에는 잘 되지 않습니다. 그 자동차도 EV 혁명으로 변해버릴지도 모릅니다. 확실히 지금의 일본식으로는 대항할 수 없겠죠. 일본은 고도 성장기의 꿈에 빠져 차세대 인재도 키우지 않고 사회 구축도 하지 않았으며 예전 상태 그대로 지금까지 왔으니까요. 이상론을 말하자면 일본식을 계속하면서 지금 시대에 맞는 방식을 만들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요. 이것은 일본 정부의 태만도 있지만 매스컴, 텔레비전을 비롯한 일본 사회의 태만, 더 말하자면 일본인의 태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몇 년 전 닛산의 외국인 사장이 마음대로 하며 주머니를 불려도 일본에는 큰 긴장감이 없었지요. 언론도 텔레비전도 저처럼 오래 산 사람이 보면 대단히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일본 사회, 기업 본연의 자세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일본의 현실을 잘 이해하고 여러 대책을 진심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본심을 확실히 나타내는 유럽, 미주 국가와는 깨끗하게 일이 모두 정리된다고 착각할 수 있는데 지금의 일본은 과거의 일본과 크게 다르다는 걸 빨리 인정해야 합니다. 돌쇠 한마디! 새로운 일이 생기면 일본인들은 싫어한다는 분석이 눈에 띄는데요. 변화를 두려워하고 현실에 안주하려는 그들 그저 고마울 따름이죠.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우직하게, 만인처럼 화끈하게.